자, 맨 앞에 이제 보면은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확률과 통계, 그쪽 파트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뭐 대표값, 오늘 배울 거야. 대표값, 뭐 줄기와 잎 그림, 그리고 뭐 도수분포표. 아마 오늘은 도수분포표 정도까지 개념 설명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잘 확인이 되고 나면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개념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42페이지. 거기 이제 대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대표값부터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대표값은 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지. 별량, 점수, 키, 몸무게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별량이라고 불러. 자, 여기 이름이 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별량이란 건 뭐냐면은, 거기다 같이 적어놔. 연필 들고. 자, 자료야, 자료.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는 거야, 자료. 그 자료들이 우리 하나하나 각각의 것들을, 자료들의 하나하나 각각의 것들. 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쭉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라든가 아니면 뭐 키라든가 발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의 숫자들이고 자료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통계 어떤 자료, 통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별량, 변화하는 량이라고 해가지고 별량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조금 흐릿한데 이 화면이 여러분들 지금 교재 나와 있는 거, 교재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들으면 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숫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많이 있는 숫자들 중에서 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뭘까? 그게 바로 대표값이야. 대표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표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나타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얘기를 배우게 될 거야. 일단 여러분들 제일 처음 배운 게 뭐냐면은 평균이죠. 평균이 아주 제일 많이 쓰여. 나중에 3학년 들어가면은 산포도라는 것도 배우는데, 결국 이 자료들이 평균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야.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이다 이거지, 평균. 여러분들 뭐 시험 점수 같은 것도 어때? 시험 점수. 평균을 많이 쓰잖아. 대체적으로 평균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자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료, 별량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대표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평균, 여러분들 평균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자, 알잖아. 평균은 다 알잖아. 별량들을 어떻게?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 이게 그냥 평균이야. 단순하죠? 별량을 다 더하고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 이게 평균이야.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좀 봐도 좋으냐면은, 자, 예를 들면은 뭐 자료가 이렇게 뭐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네들을 많이 있는 놈들을 잘라서 적게 있는 놈들한테 줘가지고, 또 요만큼 잘라서 요만큼 주고, 또 요만큼 잘라서 요만큼 줘가지고, 큰 놈들의 자리를, 큰 놈들에 있는 그 숫자들을 떼다가 작은 놈들한테 줘가지고 이 상단을 딱 맞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과 4와 5가 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돼. 이게 그냥 평균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말한 이 방식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얘의 평균은 4겠구나라는 게 바로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5에서 하나 빼가지고 3한테 주면은 전부 다 4 똑같아지잖아. 그렇게 똑같아지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은 평균이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변량의 총합을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지만 평균이란 것은 이렇게 더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자, 바로 옆에 있는 143페이지에 있는 개념 1번으로 갈게요.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조금 흐릿하니까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러면 대표값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거 시험 성적.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점수가 있고 얘네들을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과목의 개수가 5개잖아. 그럼 과목의 개수 5개로 나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평균 점수가 나온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중앙값이에요.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중앙값. 자, 중앙값은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기서 밑줄 쳐놔.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는 거야. 크기 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10, 8, 7, 11, 12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이 상태로는 중앙값을 그냥 볼 수가 없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크기 순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해야 돼. 그럼 얘네들 우리가 중앙값으로 보려면 얘네들 어떻게 바꿔야겠어? 7, 8,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랬을 때 그렇게 크기 순으로 나눴을 때 어디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중앙 있잖아. 중앙. 딱 가운데 있는 그 숫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앙값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중앙값.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홀수개가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어. 개수가 홀수개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딱 중앙에 있는 값이 뭔지 보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별량이 이렇게 주어졌다. 6개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다 13 이렇게 하나가 더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어쨌든 그러면은 중앙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크기순으로 나열해야 하면 변하지 않아. 그럼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볼게. 자, 7, 8, 10, 11, 12, 13.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럼 중앙값은 어디에 있을까? 자, 그치? 사이. 10과 11 사이. 중앙값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그럼 10일까요? 11일까요? 맞아요. 맞아. 뭐냐면, 얘랑 얘의 평균이야. 자, 다시 한번. 가운데 있는 이 녀석과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의 평균이다. 평균. 그럼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얘랑 얘 더하고 2로 나누는 거. 근데 그거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얘랑 정확히 가운데 값이야. 평균이라는 값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할 때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값이다. 가운데 있는 바로 평균 값이다. 자, 그럼 중앙 값은 뭐다?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놈. 홀수에 있으면 가운데 금방 찾으면 된다. 짝수에 있으면 가운데 딱 그어가지고 양옆에 있는 거 2개 평균 구해서 구한다. 아시겠죠? 자, 다음 바로 옆에 있는 거 대표값으로부터 중앙값은 어떻게 구할까?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거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자, 홀수개가 있어. 작은 값부터 쭉 했어. 가운데 값 5. 얘가 중앙값. 자, 짝수개가 있어.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어. 4하고 6이 가운데 있네. 그럼 4하고 6의 평균값 10이니까 2개 더해서 10이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5. 이게 바로 그래서 중앙값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는 여기서 중앙값을 구하시오 하면 5개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쭉 연결해가지고 세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홀수야. 이번엔 네 번째 거가 되겠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6개 같은 경우는 뭐야? 자, 39가 제일 28이 제일 작고요. 자, 39 그 다음에 47 그 다음 52죠. 그러니까 47과 51의 가운데 있는 평균 값이 뭐가 되냐면은 이 별량들의 중앙값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평균 배웠고 중앙값 배웠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최빈값이야. 최빈값. 이건 뭐냐면
최고로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라고 해가지고 최빈값이야. 이거 진짜 한자어로 맞는 거야. 빈번하게 나오는 거,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최빈값이라고 해. 자, 이런 건 뭐냐면은 나는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함이 있어. 나 개인적으로 이따 문제 풀면서 내가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겠지만, 어떨 때는 평균을 씁니까? 어떤 때는 중앙값을 씁니까? 어떤 것을 최빈값을 씁니까? 라고 했을 때 논리를 만들면 난 다 맞다고 생각을 해. 논리적으로 맞으면. 근데 여기서 너희들한테는 어쨌든 뭔가 답을 요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확실하게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왜 최빈값입니까? 이런 경우엔 최빈값을 써도 됩니까? 아니면 평균을 써야 됩니까? 이게 왜 평균이 안 되는데요? 라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던져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말이 생깁니다. 자, 최빈값은 뭐냐면은 어떤 자료가 딱 주어졌을 때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예를 들면 혈액형은 숫자는 아니잖아. 똑같은 예를 들어 혈액형 뭐 A형, B형, AB형, O형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혈액형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실 A형이 제일 많대요. A형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A형이 가장 많으면 그게 대표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쉬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세 가지. 자, 첫 번째 경우. 자, 이거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경우. 최빈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경우 1, 2, 3, 4, 5. 자, 별량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지금 최빈값이 있어, 없어? 다 한 개씩 있잖아. 그지? 얘는 그러면 뭐다? 자, 최빈값이 없다. 최빈값이 없는 경우. 별량이 1, 2, 3, 4, 5인데 제일 많은 게 없잖아. 전부 다 한 개씩 있잖아. 최빈값이 없다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자. 1, 3, 3, 5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최빈값이 1과 3인 거야. 최빈값이 1과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야. 자, 1, 3, 5 이런 경우는 최빈값이 어떻게 될까? 1도 2개, 3도 2개, 5도 2개 있어. 그러면 최빈값이 1, 3, 5가 아닙니다. 이때도 최빈값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모든 숫자가 동일하게 있으면은 이건 또 최빈값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최빈값이 2개가 있을 수는 있어. 어떤 경우 자료가 많으면 3개, 4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긴 하지만 모든 별량이 동일한 개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해. 자, 생각해보면은 근데 자, 1번하고 3번은 사실상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얘기잖아. 얘도 1이 1개, 2가 1개, 3이 1개, 4가 1개, 5가 1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 최빈값이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우리끼리는. 자,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1이 2개, 3이 2개, 5가 2개 있다라는 것은 모든 별량이 다 동일한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최빈값이 없다라고 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여기에 7 하나가 딱 들어와 있어. 이렇게 되면 최빈값이 1, 3, 5가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최빈값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맨 마지막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문자나 기호도 대표값이 될 수 있을까? 별량이 문자나 기호일 수 있잖아. 아까 같은 혈액형이 숫자는 아니잖아. 그렇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문자나 기호로 되어 있는 경우 뭘 구할 수 없죠? 평균이라든가 중앙값 구할 수 있어? 평균은 더한 다음 나눠야 되고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문자나 야 A, B, A, B 뭐 이거 어떻게 나열할 건데 알파벳 순으로 할 거야? 그래도 되겠네. 그건 아니라고. 그렇진 않다고. 그래서 보통 문자나 기호로 대표값이 되려고 할 때는 보통 최빈값을 많이 쓴다.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낸다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 최빈값을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혈액형.
같은 경우, 혈액형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신발 사이즈나 옷 사이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최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 비슷한 사이즈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최빈 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신발이나 옷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뭘 구할 수가 없냐면은, 예를 들면서 여기 다 있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가 237.8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237.8이라는 사이즈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 같은 것들은 최빈 값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맞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최빈 값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렇게 하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함이 조금 있는 단원이에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들은 뭐 그냥 어떻게 딱 이게 맞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금 애매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대표값으로 최빈값 어떻게 구할까? 요 얘기를 아까 했잖아. 봐봐. 여기 전체에서 3이 지금 3개가 있어. 가장 많이 있어. 그럼 그냥 최빈값 구하면 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 2, 2, 4, 5, 5 해가지고 2와 5가 각각 2개씩 있어. 그럼 최빈값은 2하고 5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빈값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여기서 최빈값 구해보세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그 페이지의 맨 위에다가 꼭 거기다 빨간 펜으로 꼭 적어두세요. 빨간 펜으로 적어두세요. 잘못 쓰지 말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너희들이 있잖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틀려. 옮겨 쓰는 과정.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앙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크기를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나열하는 과정에서 빼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방식을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세요. 만약에 얘를 갖고 지금 여기 있는 최빈값이지만 중앙값을 구해야 한다면 하나씩 써. 자, 2 썼지? 그럼 얘를 지우세요. 이런 식으로. 3 써줘. 그 다음 4가 3번 나오네. 그 다음에 8. 자, 이런 식으로 다 쓴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연습을 해.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 4번 있지? 14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개념 4번. 거기다가는 별표를 쳐두고 반드시 나중에라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부분이야. 뭐냐면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쓰느냐라고 우리가 할 때, 자, 어떤 별량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어. 근데 그 별량들 중에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해. 그지? 근데 그 대표값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녀석을 써야 할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애매모호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몇 가지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어.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IQ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표값을 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자, 너희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나는 굉장히 높잖아. 그치? 인정해, 얘들아. 그런 경우에는 평균이 안 돼. 자, 이를테면은, 이건 좀 재미로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 야, 여러분들, 자, 용돈을, 한 달 용돈을 한번 생각해보자. 용돈을 한번 대충 생각해보면 한 달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안 돼? 5만원, 그걸 어디다 쓰냐, 이거야? 그래, 예를 들어 보통 5만원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용돈을. 근데 여기에 친구 한 명이 들어왔는데 얘가 재벌 2세야. 재벌 2세야. 그래가지고 한 달 용돈을 한 470만원씩 쓰고 있어. 그러면은 봐봐. 자, 여러분들의 용돈의 평균은 몇이 돼? 거의 한 달 100만원씩 쓰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야, 니들이. 자, 그런 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지, 그게. 대표적이지 않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야. 자, 요거 평균이 안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거야. 평균이 쓰이면 안 돼. 어떤 경우? 요런 녀석. 여기다 밑줄 쳐놔. 자료에 극단적인 별량이 하나 있는 경우. 극단적인 값.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재벌 2세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한 달 용돈을 평균 100만 원으로 올려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런 극단적인 값이 하나 있으면 너희들 전체 여기 있는 사람들 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IQ를 하면은 니들 IQ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나 때문에 왕창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애매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이상한 값 하나를 넣어줘. 야, 10, 12, 15 하다 갑자기 1000 이러면 이건 좀 아니잖아.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자료 중에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는 평균을 쓸 수 없다. 이게 핵심이야.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와. 자,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4번 봐봐. 유년의 학생들 올해 매달리기 기록을 조사한 거야. 쭉 봤을 때 한 아이가 유독 힘이 모자란 아이가 있죠. 그죠? 1초 만에 떨어진 아이가 있어. 올해 매달리기를 했는데. 그지? 자, 얘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얘 때문에 그 평균 값이 대표 값으로서 어떤 이 자료들의 어떤 대표성을 왜곡하게 돼버리는 거야. 자, 옆에서 봐봐. 4-1번도 봐봐. 옷 사이즈들로 나왔지. 야, 이거 중앙값으로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않냐? 근데 4-1번 같은 경우에 옆에서 문제를 보면은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답안지에는 최빈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것을 쓰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 했을 때 그 정답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균처럼 아예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건 안 돼 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걸 써도 되고 이런 걸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꽤 많이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145페이지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내가 풀어주는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 내가 풀어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있으면 같은 유형이고 비슷한 문제니까 앞에 있는 문제만 풀어줄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알겠지? 여기에 1번은 이건 내가 해줄 필요가 없잖아. 1번, 2번은 니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3번 한번 봅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정원의 반 학생 8명이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평균이 6시간이래. 평균이 6시간이래. 자, 그러면 평균이 6시간이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8로 나누면 그게 뭐가 돼야 돼?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그거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평균이란 건 뭐라고? 평균이란 건 큰 데서 작은 데로 옮겨주는 거라니까? 큰 데서 작은 걸로 옮겨주는 기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평균이 6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6은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어. 자, 얘는 지금 1이 더 필요해. 그지? 얘 같은 경우는 몇이 더 필요해? 4가 더 필요해. 자, 이거 빼기라고 하지 않고 4가 더 필요해. 얘도 4가 더 필요하고 얘가 5시간이 더 필요해. 그럼 더 필요한 시간은 몇 시간이야? 14시간이야. 그렇지? 14시간이 필요해. 자, 이해가지? 자, 그럼 다음에 얘를 보자. 얘는 지금 4시간이 초과가 돼 있지? 그지? 얘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 초과가 돼 있어? 7시간이 초과가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과된 애들 보니까 11시간이 이미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 11시간을 얘네들한테 적절히 나눠주고 몇 시간이 더 필요해? 3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X는 몇 시간이겠어? 3시간이 더 필요한 9시간이라고 봐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지. 평균은 3시간을 더해요? 그치, 그래야지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럼 플러스 3이 돼가지고 얘를 했을 때 플러스 14가 돼가지고 얘랑 얘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된 것들을 평균보다 플러스 된 것들을 다 잘라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인 애들한테 다 나눠줘서 똑같은 값을 만들어버리자. 그게 평균이라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고 계산하는 거 물론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계산보다 이게 훨씬 더 뭐냐면 덜 틀려. 실제로 덜 틀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해볼 수 있도록 해. 지금 내가 문제집은 너희들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 있잖아, 쌤비. 그걸로 문제풀이 하고 오답 노트를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풀 때도 평균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하는 걸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이번에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어느 반 학생 6명의 영어 듣기 평가 점수를 쭉 조사해서 작은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때 중앙값이 주어졌어. 중앙값을 구하라가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값을 준 다음에 실제로 별량 중에 미지수로 되어 있는 별량을 구해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중앙값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그냥 떠올려야 돼? 가장 그냥 바로 그냥 머릿속에 다 나와야 되는 거? 나열. 크기순! 크기순! 중앙값 크기순! 알았어? 중앙값 크기순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야 돼. 자, 중앙값이 근데 14라고 딱 주어졌어. 근데 14 있니 없니? 아, 없네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5, 9, 12, 18, 20. 자, 여기 있으면은 이 x란 녀석은 중앙값이 14라고 그랬잖아. 중앙값 14라면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러면 봐봐. 얘랑 얘가 어때? 얘랑 얘의 평균값이 몇이 돼? 12와 18을 더하면 12. 자, 이제 30이니까 나누기 2하면 15가 되잖아. 네. 그럼 15가 된다는 건 얘랑 얘가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은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2와 x를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냐면 28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2로 나눴을 때 14가 나오니까. 얘네 두 숫자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중앙값은.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16이 돼야겠죠. 그죠? 10이랑 16을 더했을 때 28이고 나누기 2 하면 14가 되니까. 자, 봅시다. 내수에 대해서 중앙값이 10이래. 4개의 숫자인데 중앙값이 10이래. 그러면은, 자, 7, 18, 12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은 7하고, 18하고, 10이 먼저 와야겠지. 10하고, 18. 이렇게 먼저 써놔. 그런 다음에 x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중앙값이 1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얘가 중앙값이라는 거지? 그럼 x는 뭐가 돼야 될까? 10. 그냥 10이 돼야죠. 여기에 10이 있거나 여기에 10이 있거나 해가지고는 가운데 값이 10이 나오도록 하려면 그냥 똑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 중에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져. 평균이나 최빈값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줘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서 지금 일단 최빈값을 한번 내가 구해보려고 해볼게. 자, 5, 5. 자, 5가 3개 있어. 4 하나 있고 6 하나 있고 9 하나 있어. 야, 최빈값은 뭐? 5. x가 어떤 값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야. 그죠? 얘가 지금 4가 된다고 해서 4 2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최빈값이 5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런데 평균도 5라며. 자, 그럼 지금부터 아까랑 똑같죠. 이런 경우에 진짜 대박이에요. 봐봐. 5. 생각할 필요 없죠? 얘는 지금 플러스 1이에요. 그죠? 플러스 1이죠? 평균보다 1 플러스 돼 있죠? 얘는 플러스 평균보다 4 플러스가 돼 있죠? 여기가 지금 평균보다 마이너스 1 돼 있죠? 그죠? 그럼 얘랑 얘 더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x는 뭐가 돼야 되겠어? 원래 평균보다 4만큼이 작은 녀석이 돼야겠지. 그지? 얘가 그래서 1이야, 그냥. 평균 구할 때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지금 가르쳐 준 방식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해.
자, 다음 이제 그래프인데,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봐봐. 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히스토그램, 아마 오늘은 아닐 거고 다음 시간쯤에 히스토그램이란 걸 배울 텐데, 그 히스토그램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이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석이네 반 애들 15명이 있는데 그 녀석의 턱걸이 횟수야. 예를 들어서 한 번 한 애가 몇 명이라는 거야? 2명이라는 거야. 두 번 한 애가 3명, 세 번 한 애가 4명, 네 번 한 애가 5명, 5번 한 애는 1명이다.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야, 이게.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야.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자, 볼게. 이렇게 보면은 한 번 한 애가 2명인 거잖아. 그러면은 한 번 한 애 2명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중앙값을 구해보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보자고. 두 번째. 두 번 한 애가 3명이죠. 세 번 한 애는 4명이에요. 자, 4번 한 애는 5번이야. 그리고 5번 한 애는 1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15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똑똑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최빈값은 뭡니까? 딱 봐도 4죠. 최빈값을 뭐? 각각 C라고 했으니까 최빈값 C잖아? C는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평균 일단 구하기 전에 뭐부터 가면 중앙값부터 구해보자. 15명이니까 중앙값이 몇 번째에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좀 빠르게 가운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일단 나눠. 예를 들어 15면은 2로 나눠. 그럼 몇이야? 2분의 15요. 자, 2분의 10, 그렇죠. 그럼 7.5잖아. 그치? 요거 날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날리면은 그냥 가운데 숫자가 됩니다. 그럼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값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중앙값은 3. B는 3이야. 3. 자, 평균 어떻게 구해? 이거 하나하나 다 할래? 미쳤죠? 이건 좀 힘들죠? 15번을 그걸 다 하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얘 더하면 몇이에요? 2. 2, 3은 6. 3, 4, 12. 4, 5, 2, 10.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자, 10, 20, 30, 45. 45죠? 45를 15로 나누면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래가지고 평균도 우리가 3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숫자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답은 2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 개념 완성하기는 내가 이렇게 풀이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실력 확인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 오답노트 안 하고 채점만 할 테니까 이건 반드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48페이지에 줄기와 잎 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를 할 건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이게 실제로 얘를 왜 배우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숫자를 좀 덜 쓸 수 있다 정도의 의미밖에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거니까 뭐 배워야지 뭐 어쩌겠어. 자, 어떤 거냐면은 줄기와 잎 그림은 어떤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뭐 나무를 보면은 그렇잖아. 나무. 이게 사실 그림을 못 그려요. 이게 있고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뻗잖아요. 이 정도밖에 못 그리겠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지. 생각보다 괜찮지 않니? 그치? 비율이 뭔가 괜찮아 보여.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줄기, 얘를 잎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자, 여기 줄기를 그리고 그 잎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별량을 표시하는 방법이야.
얘는 그냥 별량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는 그냥 별량들을 다 숫자로 써놨었잖아. 네. 그지? 그 숫자로 써놓은 것들을 조금 단순하게 바꾼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면은 70, 83, 90이 쭉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10의 자리를 그냥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쪽에 있는 잎을 1의 자리라고 보는 경우. 예를 들면 이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여 앞에를 100의 자리로 하고 여기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럼 그때 그때 이제 나름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까지 여기다 놔두고 1의 자리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키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 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줄기에다가 100 이런 게 좀 그렇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키를 예를 들어서 155, 149, 15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160, 161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 보면은 얘가 줄기를 100 하면은 되겠네. 좀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거 쓰는 의미가 있냐? 없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40, 150, 160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면은 149 이런 애가 하나 있고요. 151 이런 애가 하나 있고 155 이런 애가 있고 161 이런 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줄기라는 것은 꼭 10의 자리만 쓴다 아니면 뭐 100의 자리만 쓴다 이런 것들은 없다고. 우리가 쓰기 편안한 방식으로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바로 옆에 149페이지로 놔볼게. 그러면은 지금 봐. 이 녀석들이 지금 별량이야. 별량 10개가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의 자리까지 나와 있는 별량이야. 그 두 자릿수 자연수지. 가장 큰 녀석이 36이고 가장 큰 작은 녀석이 15니까 10의 자리를 우리가 줄기라고 보자. 그러면은 1, 2, 3이 가능하겠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럼 1 있는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도 크기 순이야. 작은 것에서부터 5, 9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2에다가는 뭐 쓰면 되겠어? 자, 0도 있네요. 20도 있고 23도 있고 25, 28, 28. 근데 만약 28하고 28이 두 개 있어. 그럼 여기다가 8 두 개를 써줘야겠죠? 8 해가지고 8 두 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중복되는 숫자는 모두 적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줄기 생각하지 않고 잎만 보면은 이 잎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잎 하나하나가 별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잎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이게 총 별량의 개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그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쭉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 한번 볼까? 쭉 봐볼게. 여기다가 지금 뭐 기억을 넣어야 돼. 자, 줄기가 5야. 52, 53, 57 있는데 53, 57 52, 자, 참 다 나왔죠? 55가 안 들어와 있네.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야? 55. 55니까 기억은 5가 들어와야겠죠. 원래 줄기에 5, 10의 자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줄기와 잎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 여기도 지금 벌써 별량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16개의 별량이 있는 거야. 16개의 별량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까먹어. 실수가 생기기 딱 좋다고. 그래서 내가 카운트를 하거나 셌던 애들은 반드시 그어가면서 숫자를 그어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돼. 특히나 시험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도수분포표예요. 도수분포표. 아까 얘기했던 거 줄기와 잎 그림도 결국은 뭐냐면은 별량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럼 도수분포표도 뭐야? 별량을 표시하는 방식이야. 근데 도수분포표는 어떤 식이냐면은 별량을 일정하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그 안에 몇 명, 그 안에 몇 명,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도수분포표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계급의 크기, 도수분포표. 요거 다 빨간색으로 쳐놔. 여기 봐봐. 계급의 크기, 도수분포표. 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쭉 얘기했을 때, 이 용어를 얘기했을 때, 그게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법,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할게. 자, 일단 봐봐. 계급의 크기, 그리고 도수분포표라고 되어 있는 것, 이 용어 4개를 지금 난 얘기를 했어. 알았죠?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밑에 보면은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법이 나와 있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별량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 10개의 별량이 있죠. 이 10개의 별량을 어떤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예를 들면 지금 얘는 제일 작은 데가 70점부터 있고 가장 높은 애가 95점까지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70점대 애들로 나타내고 80점대 애들로, 90점대 애들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가 편리하지 않을까? 그게 도수분포표야.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계급을 먼저 정해야 돼. 계급이란 건 뭐냐면은 어떻게 자를 거냐. 얘네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를 거냐를 나타내는 게 계급이야. 그럼 계급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70 이상 80 미만, 이게 뭐냐면 그냥 계급이 되는 거야. 70 이상 80 미만, 이게 바로 계급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위에 다시 한번 볼게. 계급이란 건 뭐? 별량을 일정한 간격, 제일 중요한 거기다 밑줄, 일정한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점 단위로 하고 여기는 5점 단위로 하고 다시 10점 단위로 할게요. 이게 안 돼. 무조건 계급이란 것은 일정하게 나눠야 돼. 5점으로 나눌 거면 5점으로 나누고 10점으로 나눌 거면 10점으로 나눠야 된다 이거야. 이 계급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나눠야 돼. 일정하게 나눠야 돼. 자, 그러면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은 얘부터 얘까지야. 그럼 70점부터 80점 미만까지니까 계급의 크기가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점 단위로 해가지고 70점부터 75점까지라고 하면 계급의 크기가 5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계급의 크기야. 계급은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누는 이 범위를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는 거고, 계급의 크기는 그 범위의 크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점이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걸 봅시다. 플러스 요것만 기억을 합시다. 이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자, 계급 값이라는 거 있어. 계급의 크기, 계급이라고 있었고 계급의 크기가 있었어. 계급은 다시 한번 뭐라고? 이렇게 나눴을 때 얼마만큼으로 나눌 것이냐. 이게 계급의 크기가 결국에는 어떤 계급의 어떤 길이,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계급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계급의 중앙값이라고 생각해. 계급의 중앙값. 그러니까 자,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고 했을 때 계급 값은 얘가 75점이 바로 계급 값이 되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 계급 값은 나중에 이제 대표값 할 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어. 이거 사실은 이거 예전에는 이런 것, 도수분포표 이런 것들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거야. 지금 일로 내려온 거고. 자, 그러면 80에서 90까지도 마찬가지로 계급 값을 구하면은 85점이 되는 거고, 90에서 100점까지는 자, 95점이 바로 계급 값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 지금 사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70점도 봐. 70점 안에 5명이나 있는데 그 안에 70점도 있고 74점도 있고 78, 74, 79점 이렇게 있단 말이야. 70점부터 80점 그 사이, 80점 미만 사이에 꽤나 많은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다양하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10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학년 전체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막 300개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선생님이, 저기 수학 선생님이 너희들 수학 점수 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고. 자, 점수를 300개를 다 써가면 교장 선생님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요 요번에 보니까 70점대가 몇 명이고요 80점대 몇 명이고요 90점대 몇 명이다 하면 대충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은 요번에 난이도가 어땠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잖아. 그런 거야.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점수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75점이 5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계급값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계급값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 별량들이 여기에 몇 명이야? 5명이죠?
5명, 여기에 3명, 여기에 2명, 여기에 10명, 이렇게 합쳐가지고 10명.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도수라고 해요. 여기 있는 숫자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계급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들이 결국 뭐다? 도수라고 우리는 한다. 그래서 이 도수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 그게 뭐냐면 이 도수 분포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중요해. 계급이 있고, 계급의 크기가 있고, 계급 값이 있어. 일단 계급 값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계급 안에 들어가는 이 별량들의 개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도수라고 하고, 이런 계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도수들을 나타내는 표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도수 분포 표라고 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거의 머리에 암기하듯이 딱 집어넣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뭘 정해야 되냐면은 계급을 정해야 돼. 계급을. 그럼 얘들 쭉 봤을 때 5cm로, 키야. 지금 학생들의 키야. 학생들의 키를 5cm 정도로 자를 것인가, 10cm 정도로 자를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정해져서 나오겠죠. 정해져서 나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따르면 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계급은 5개로 이렇게 나누죠. 5c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나눴구나라고 할 수 있고, 계급의 크기가 5cm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계급 값은 142.5 뭐 이렇게 되는데, 계급 값은 일단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140 이상 145 미만이니까, 자,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몇 명이냐 해가지고 여기다 적는 거야. 자, 이럴 때도 처음에 지금 봐봐. 숫자를 이렇게 다 바로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152 어떻게? 152는 어디야? 여기 들어가죠? 한 명. 156 어디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150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적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수치들을 뭐 어떻게? 도수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걸 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틀린다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려. 내가 몇 번 얘기하고 있어 지금. 대표값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삭제를 해가면서 적는 것을 습관적으로 들리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도수가 나올 것이고, 이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한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자,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이제 귀찮아져. 봐봐. 자, 위에 도수분포표를 이걸 완성하라 라고 나왔어. 이거 완성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60에서 70이잖아. 계급의 크기는 10이 되는 거야. 그럼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자, 계급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집어 넣은 다음에 구해야겠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이거 68점부터는 자, 68점 한 명. 75점 여기 예를 들면 70이니까 얘가 70 이상 80 미만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한 명. 63점 여기 한 명. 69점 여기 한 명. 74점 이렇게 한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수치들을 세가지고 여기 뭐에다가 도수를 실제로 숫자로 써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어렵지는 않아. 조금 귀찮은 작업이야. 귀찮은 작업. 그러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지. 아시겠죠? 이거 다시 나왔어. 야, 줄기야 이 그림. 참. 이거 왜? 해야죠. 하셔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서도 여러분들 나중에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그걸 구해야 돼. 대표값. 평균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중앙값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최빈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알겠지? 이게 다 자료잖아. 하나씩 전부 다 별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학생은 몇 명인가? 요거 다 세면은 몇 개? 그게 뭐가 되겠어? 인원이 되겠죠? 두 번째, 잎이 가장 적은 줄기. 잎이 가장 적은 줄기. 1이죠? 1일 때 가장 적고,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26회 이상인 학생. 자, 26회 이상이자, 이상은 포함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10명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줄기와 잎 그림을. 다음. 자, 도수분포표. 이거 보면서 하나씩 볼게요. 지금 봐.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이야. 5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컴퓨터 사용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학생. 자, 10시간 미만이죠.
10시간 미만인 학생들은 요 둘이지. 그지? 그러면은 15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여기죠. 다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가장 크죠. 그죠? 맞죠? 도수가 가장 크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컴퓨터 사용 시간이 10시간인 학생에 속하는 계급을 구하시오. 10시간이잖아. 10시간은 뭐야? 여기서부터죠. 이상이니까. 여긴 미만이야, 지금. 그죠? 미만이니까 10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9시간 59분까지야. 자, 마지막.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가장 작은 거 어디야? 여기잖아. 0 이상 5 미만. 이 녀석을 도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2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해석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잦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5번 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그냥 쭉 볼게. A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와 있어. 이거 제일 많이 나와.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하면 합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도수를 다 구하면은 학생 수 전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 더해가지고 35가 나오도록 A 값을 정하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지장 없음. 오케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백분율. 백분율 기억하세요? 네. 백분율은 뭡니까? 프로. 백분율은요. 전체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곱하기 100이에요. 여러분들 백분율 할 때, 자,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낸 친구들은 모르면 안 되지. 내가 그걸 얼마나 설명을 했는데, 상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비예요. 내가 비와 비율할 때 이 얘기를 했어. 백분율이라는 것은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녀석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그치? 그럼 내가 10,000원짜리가 있어. 10,000원짜리 어떤 것이 있어. 걔가 1,000원을 할인해. 그럼 1,000원은 10,000원에 비해 10,000원을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냐? 10%죠. 10 정도가 되니까 그걸 10%라고 한다. 근데 그걸 우리를 어떻게 하냐? 10,000원분의 1,000원 곱하기 100. 이걸 해줘라. 그러니까 원래는 비율은 얘만 비율이야. 근데 얘를 비율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소수점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수점으로 나타나지 않게 조금 우리가 보기 편하게 100으로 바꿔준 걸 우리는 백분율이라 그래. 그냥 단순히 100을, 어떤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우리는 그걸 백분율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쭉 볼게요. A 값을 구하시오. 이거 구하는 거 뭐 더해가지고 하면 돼. 자, 앉은 키가 88에서 이상 90인 학생. 자, 88에서 90인 학생. 이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요? 전체 25잖아. 그지? 자, 그럼 25분의 A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A라는 녀석이 주어지면은 얘가 뭐야? 전체에 대한 A의 비율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거기다가 뭐 100을 곱해주면은 백분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4A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4가 될 테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일단 A를 다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답을 구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히스토그램하고 상대 도수까지 여러분들 진행할 텐데 다음 시간이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배운 거 여기 있는 문제도 당연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센 B 너희가 좀 줬지? 그 교재까지도 한번 지금 다면치 아직 다 안 나가 입체도형 못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입체도형 잠깐 중단하고 일단 이거 먼저 풀고 통계 파트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시험 준비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고생했어요.